네, 지난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말랑말랑 옥천 진행을 맡은 저는 오한응입니다. 지난 방송까지는 마침 그 지방선거가 끝나고 당선자가 확정되고 그래서 그분들 위주로 한 6주 정도 그 방송 소화를 했습니다. 근데 진짜 지금부터 하고 싶은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말랑말랑 옥천이라는 그 타이틀에 걸맞는 그런 방송이 오늘 시작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분 오늘 손님으로 모셨습니다. 먼저 감사경영연구소 소장을 하고 계시죠. 현직이시죠. 그리고 경희대학교에서 개건교수를 하고 계시고 전에 월간 말지 아주 유명한 잡지가 있었습니다. 월간 말지 오마이뉴스 그 기자를 하셨고요. 현재 옥천 기록공동체 이사도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옥천신문에 인연을 맺고 은빛자서전을 쭉 연재해 주셨던 우리 정지환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정지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뭐 옥천신문 지면을 통해서 많이 그 소개가 돼서 익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부모님들 그 자서전 전문 그 추억의 뜰 대표를 지금 맡고 계시고요. 자서전 전문 작가로 2013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10여 년간 이렇게 일을 해오고 계십니다. 대전 기록공동체 대표를 맡고 계시고요. 옥천신문에 은빛자서전을 연재해 주신 그 우리 김경희 작가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경희입니다. 긴장돼요? 아니요, 너무 재밌는데요. 네, 오늘 아니 편하게 진짜 너무 좋아요. 말랑말랑하게 네. 내가 이게 말랑말랑한 방송을 좀 해보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돼요. 아니 생방송이면 부담스러운데 네. 생방 아니잖아요. 너무 좋은 것 같은데. 티타임 하는 하여튼 그 것처럼. 저기 오늘 편안한 시간 네. 한 시간 정도 이렇게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사실 오늘 주제는 같이 상의해서 잡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저 혼자 잡은 게 이제 우리 옥천 2년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고요. 예. 우리 근데 두 분이 마침 이번에 그 은빛 자서전 옥천 신문에 연재했던 것을 쭉 모아서 20분 정도 이렇게 책으로 이렇게 모아낸 책을 이렇게 발간하셨더라고요. 우선 저기 이 책 소개를 좀 어느 분이 좀 간단하게 해주실까요? 그러면서 한번 말을 이어가 봅시다. 제가 우선 이제 시작했으니까 제가 하고 좀 이렇게 좀 빠진 게 있으면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은빛자서전은 2017년 11월부터 이제 옥천신문에 격주로 이제 이렇게 연재를 해왔고요. 그 시작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격주기 때문에 그 1년에 24분을 이제 이렇게 80 넘으신 어르신들을 이제 인터뷰를 했고요. 그래서 제가 한 2년 가까이 이렇게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사정이 생겨서 이렇게 이제 어떻게 하나 이러는데 그때 이제 우리 김경희 작가님이 바톤을 좀 이어받아 주셔가지고 지금 거의 한 3년 가까이 해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41명을 했는데 아마 지금 50명 넘기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제가 했던 10명 그리고 또 김경희 작가님이 했던 10명 이제 20분의 어르신들의 은빛자서전을 이제 옥천 기록 공동체에서 묶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은빛자서전이고요. 부제가 집안의 철학자를 만나러 갑니다인데요. 마침 또 제가 프롤로그를 쓰고 또 김경희 작가님이 에필로그를 쓰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함께했던 한 5년 가까운 그 기록의 시작했던 부분들을 묶어서 이렇게 이제 책을 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디자인에서부터 뭐 이 굉장히 애를 쓰신 분은 사실 우리 김경희 작가님이세요. 예. 이어서 한번 이 책 소개 좀 해주시죠. 사실은 책이라는 게 그동안은 특별한 사람들의 전유물이었잖아요. 그리고 기록이 대상이 된다는 것도 정말
평범한 사람들한테는 주어지지 않는 기회였는데 그러니까 옥천신문에서 그 벽을 한번 넘어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시골에서 정말 평범하게 사셨던 어르신들을 인생 이야기를 듣고 기록을 해드리고 그리고 또 신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일을 해보니까 그 대부분 어르신들이 1920년대 말에서 이제 지금까지 살아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 나름대로 열심히 사셨지만은 그 가장 힘든 시기를 거쳐왔기 때문에 본인들 당신들 삶의 모습이 예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 얘기 뭐 굳이 뭐 그리고 또 워낙 또 힘든 일을 많이 겪으셨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던 이유들이 그분들한테 있어요, 사실. 근데 자녀들도 모를 수도 있고요. 이웃들은 더 모르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옥천신문에서 단추를 확 눌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번 이렇게 뭐 이 얘기 정도는 해볼까 하고 얘기하셨는데 하다 보니까 얘기들이 이렇게 실타래처럼 이제 엮여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가끔씩 아유 뭐 하는 김에 이 얘기까지 해야 되겠네 하고 이제 막 얘기를 하셔요. 그러다 보면은 아니 너 이렇게 얘기가 많았나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초속을 다져준 게 이 은빛 자선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일이고 또 더군다나 신문을 떠나서 이제 또 책으로까지 이렇게 또 엮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끝나지 말고 이제 이 과정이 앞으로 집집마다 어르신들 책이 한 권씩 꽂히는 그날까지 옥천신문 그리고 또 정 소장님 저 같이 이렇게 함께 힘을 내서 가족 문화를 만드는 어떤 큰 대장정에서 이제 함께 좀 의기투합해서 힘을 확 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거 관련해서 말씀하시니까 또 이제 떠올랐던 게 실제로 이제 그 시작할 때 그 80 넘으신 어르신들을 만나는 게 이제 원칙이었고요. 그리고 그 초고가 만들어지면 그 초고를 이제 자녀분들에게 보내서 그걸 읽고 이제 감사 편지를 쓰게 하는 그래서 감사 나눔 운동도 결합된 이런 거로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많은 자녀분들이 뭐 우리 아버지 어머니 인생 다 안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그 원고 초고 은빛자 서전 초고를 보시고 내가 알고 있던 것은 절반도 안 됐구나. 아버님과 어머님에게도 우리가 몰랐던 그런 삶이 있었구나라는 고백들이 이제 많았던 게 떠오르네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여기다 이제 부제로 집안의 철학자를 만나러 갑니다라고 이제 제가 이제 그냥 약간 이름을 붙여봤는데 정말 인터뷰하고 나오고 이제 대문을 딱 닫고 나오면은 와 정말 집안의 철학자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학교 혜택을 받지 못한 분도 얼마나 많아 솔직히 말해서. 근데 그분들 말씀하시는 한마디 한마디가 다 어록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 분 이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여기도 있는 어르신인데 김순례 어르신이라고 금천리에 사시는 어르신이거든요. 그냥 시골에서 88년 동안 이제 그 동네에 사신 분이에요. 봉숭아 꽃이 너무 예쁘게 폈더라고요 집에. 그래서 이제 사진을 막 찍고 있었는데 어르신 이거 키우는데 얼마나 힘드세요? 그랬더니 나는 손도 안 대는데 쥐들이 알아서 때 되면 피고 뭐 알아서 지고 그래서 얘네들이 그 어르신의 시간을 이 친구들이 알려준다고 어르신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철학자시네. 정말 철학자세요. 그 말이 얘네들이 내 시간을 알려주는 거야. 피고 지고 옆에 애가 또 자라고 또 없어지고 하면서 이제 그 말씀을 하시고 또 어떤 말씀하셨냐면요. 어르신들이 새벽에 잘 깨시잖아요. 잠이 안 오면 텐마루에 앉아갖고 이렇게 이제 밤하늘에 달을 보신대요. 그러면은 그 달이 전 세계를 다 비추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뭐 사람들이 소원도 빌고 욕도 하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행동을 하겠어요. 근데 항상 지그시 내려다보면서 우리를 품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어르신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내일 모레 90인데 과연 나도 저렇게 저 달처럼 그 많은 사람들을 품어주고 다 이해하고 포용했었나? 어르신 학교도 안 다니신 분이에요. 근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에서 어르신이 너무너무 많은 걸 배운다고 그러면서 저렇게 소리도 없고 뭐 우리가 뭘 해주는 게 뭐 있니? 근데 쟤네들 밥만 따라가도 사람들이 정말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 좋아질 거라고.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책 후면에다 이제 그거를 넣었거든요. 발췌를 해가지고. 저는 그래서 이 어르신 뵙고 나올 때 철학자가 따로 없다. 정말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매 순간 감동이었어요. 그럼요. 이 수행의 본질도 알고 보면 자연을 닮아가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사실 철학자라는 표현조차도 어쩌면은 진짜 먹물스러운 표현일 수 있겠다. 그분들 말씀 그 자체가 그냥 어떤 그 타이틀도 필요 없는, 심지어는 철학자라는 그 말조차도 어떻게 보면 그분들 그 소위 그 속내를 제대로 표현해 줄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깊이가 느껴진다는 이제 이런 말씀으로 그렇죠. 받아들여져요. 네네. 굉장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작가분들이 취재하면서 사실은 공부를 그분들한테 엄청난 공부를 하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네. 예. 자, 너무 이게 이야기가 지금 너무 그냥 본론으로 그냥 바로 훅 치고 들어갔어요. 역시 글 쓰는 분들이라 그 뭐 핵심을 그냥 그대로 치고 들어가는 이런 그 내공이 보이네요. 근데 그것보다는 좀 편하게 우리 정지환 기자, 사실 오늘 주제는 저는 옥천 2년이라는 쪽으로 잡아봤어요. 옥천 2년. 도대체 이 옥천하고 어떻게 인연이 만들어졌는가, 이것이 이제 풀려야지 오늘 방송을 듣는 우리 그 청취자들도 조금 이해가 좀 높을 것 같아서 우리 한번 가볍게 우리 저기 그 옥천 2년에 대해서 초창기 어떻게 맺어졌는가 그거 한번 풀어볼까요? 예, 저는 이제 옥천을 이제 최근에는 좀 자주 찾아뵙지는 못하고 있지만 밖에서 이제 옥천 밖에서는 옥천을 이제 제2의 고향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요. 벌써 23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1999년도에 제가 이제 월간 말지 기자였어요. 그때 이제 지역에서 희망 찾기라는 이제 기획 연재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대전 충청 쪽을 맡았어요. 그래서 이제 충남 쪽은 그 신규상 오마이뉴스 기자한테 이제 맡기고 이제 대전하고 이제 충북을 제가 맡았는데 대전에 이제 시민운동가들을 인터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도시나 중소도시에는 당시 이제 뭐만 해도 그 시민운동이 좀 그렇게 아주 활성화 이제 막 시작이 될 때였는데요. 뭐 경실련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뭐 여성민우회 이제 이런 정도였던 것 같아요. 뭐 YMCA 이 정도였던 것 같고 이제 지방으로 이제 가면 군이나 이제 이쪽으로 가게 되면 전교조하고 그 농민회 정도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가 그때 말지에서 제가 그 장호순 교수님이라고 순천향대 신방과 교수님 그분이 어느 세미나에서 풀뿌리 언론 해갖고 뭐 남해신문, 옥천신문, 뭐 당진시대 이런 걸 소개하는 세미나를 제가 우연히 듣게 됐고 그래서 이제 그 교수님하고 명함을 교환한 다음에 우리 말지에 그 풀뿌리 언론을 한번 이제 한 뭐 10개 정도 말씀을 하셔서 한 3개씩을 몇 개월에 걸쳐서 한번 연재 좀 해달라 그래갖고 그때 이제 처음 이제 그 10개 언론사 중에 하나였던 옥천신문을 알게 됐었고 그래서 그때 이제 대전에서 지역에서 희망찾기 그 취재를 마치고 옥천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만난 게 이제 옥천 신문부터 찾아서 그때 이제 지금 여기 계신 오하는 그때는 편집국장이셨죠. 예, 그래서 와서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어디서 자냐고 그래서 이제 뭐 어디 모텔이나 이런 거 얻어서 자야 될 것 같다 그랬더니 그래서야 되겠냐 옥천까지 왔는데 그래서 우리 집으로 가자 해서 갔던 데가 이제 안터마을에 가서 했는데 이렇게 이제 장작 펴고 이제 하늘에선 별이 쏟아지고 뭐 이러는데 또 이제 그 전교조 선생님들이 오셨어요. 그때 전교조 옥천 지회에 이제 김봉겸 지회장님, 새록새록 떠오르는 분들이네요. 네, 그리고 또 김성장 선생님, 조만희 선생님이 이제 소주 몇 병하고 돼지고기
이제 이렇게 사가지고 오셔서 그때 이제 그 인연이 이제 이어졌고 그래서 이렇게 소주 한 잔에 삼겹살 하나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오라는 바람에 그때부터 이제 옥천을 이렇게 오게 된 게 이제 23년의 인연으로 이어지게 됐네요. 예. 제대로 걸린 거예요. 예. 저기 우리 김경희 작가님도 옥천 인연을 네. 한번 초창기를 한번 추억하면서 말씀해 보시죠. 우리 소장님보다 제가 더 인연이 깊죠. 왜냐면은 제가 이제 대전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옥천까지 30분밖에 안 걸려요. 그리고 또 벚꽃이 너무 예쁘기 때문에 대전에 있는 사람들은 옥천은 뭐 당연하죠. 동네 다니는 것처럼 다니고 예. 그리고 이제 외곽에 좀 먹을 만한 맛집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뭐 점심 때 와서 밥도 먹고 그러니까 굉장히 익숙한 그런 곳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웃 동네로 이제 다니다가 여기서 제가 이제 일을 하게 된 거는 그 안내 어머니 학교 예, 거기 이제 어르신들 이야기를 이제 신문에 이렇게 내드리는 일을 하면서 이제 시작이 되긴 한 거죠. 벌써 그게 4년이 됐더라고요. 4년이 됐는데 그 하고 있던 와중에 이제 우리 정장 소장님이 은피자 서점을 이제 하고 계셨는데 그 약간 텀이 생기면서 또 제가 또 이 일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옥천을 또 왜 오다 보면 또 발걸음이 더 또 잦아지게 되잖아요. 또 일도 또 여기서 많이 하게 됐어요. 또 우연히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씩 그리고 여기도 주소도 있어요. 추억의 주소. 그렇군요. 아 그렇습니까? 아 있어요. 예. 어.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는 완전히 뭐 제 이렇게 영역이 됐죠. 그리고 제가 한 작년 정도부터 내가 나중에 나이를 좀 더 먹으면 그 옥천에 가서 꼭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거의 결심했어요. 그러니까 큰 변수가 생기지 않으면은 한 3, 4년 후에는 올 생각이에요. 정말.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일을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뭐 서울도 가고 많이 가잖아요. 제주도 부산 많이 가는데 옥천이 도시에서 가깝고 전원지기도 한데 조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중요한 건 또 시골 마을 같은데 약간 또 민도가 되게 높아요. 그 정말 제가 가끔씩 참 오묘한 곳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매력 있는 곳이에요. 정말. 그래서 나중에 꼭 살고 싶어요. 그 매력의 포인트 중에 이 시골지구 이런 방송국 있는데도 이렇게 드물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이상한 동네예요. 너무 재밌어요. 예. 진짜. 이상향이 아니라 이상하다 그랬습니다. 이상하다. 예. 우리 저기 정지환 소장님은 지금 옥천에도 아는 분들 많고 예. 이렇게 옥천 거리가 지금 굉장히 익숙해졌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점심 먹는데 이렇게 오셔서 어디에 있다 그러면 거기 찾아갈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옥천 읍내에서는 이제 어디든지 이렇게 찾아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구읍도 참 좋고, 예. 그래서 그 또 전에 한번 이 옥천하고 이제 인연이 됐던 게 2001년부터 이제 조선일보 바로보기 옥천 모임, 옥천 독립군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이제 이 운동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막 시작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사실 제가 월간말지 기자할 때 이제 안티조선 전문 기자라는 이제 그 닉네임으로 불렸거든요. 그래서 조선일보 족벌사주 비리 의혹도 이제 추적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뿌리에는 어떤 친일의 문제, 원죄가 있다. 그래서 그 친일의 어떤 원죄를 가리기 위해서 이제 색깔 논쟁을 제기해서 자신의 입장과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색깔 논쟁을 전개하는 우리 사회의 어떤 그 수구 기득권의 아주 그 전형을 이제 보여주고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모순의 가장 중심에 조선일보가 있다는 문제 의식을 갖고 이제 98년도에 부터 해갖고 한 1년 정도 하다 보니까 조선일보 이제 기자들로부터 억대 소송도 당하고 강준만 교수하고 같이 이제 그러면서 그런 연장선 속에서 조선일보의 이제 그 색깔 논쟁의 뿌리에는 친일 콤플렉스가 있다 이런 기사를 썼었거든요. 그런데
2000년도, 2001년도에 옥천에 와 보니까 조선일보 바로보기 운동하시는 분들이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월간 말지에 이제 언론개혁의 성지 옥천을 가다라는 르포 기사를 제가 기억나요. 쓰게 돼요. 근데 그게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충격을 줬던 것 같아요. 신선한 충격. 그래서 뭐 이제 영화 감독이기도 했던 세종대학교 연극 영화학과 황철민 교수님이 그 기사를 보고 이제 옥천에 와가지고 옥천 전투라는 영화를 만들죠. 또 이제 기록 영화도 만드셨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옥천과 99년도에 그 인연이 있다 보니까 계속 아름아름 계속 이제 그 삼겹살에 소주 한 잔 먹으려고 뭐 한 달에 한 번씩은 왔던 것 같아요. 무궁화 열차 2시간 10분 이제 영등포역에서 타면 그렇죠. 그러면서 그런 옥천을 외부에 알리는 이제 역할을 맡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옥천 신문에서 또 이런저런 주민 강좌 뭐 이렇게 개설하면서 이제 전국적 지명도가 있는 강사들을 막 또 초빙해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그 강사 초빙 하는데 이제 그 섭외 부장 역할을 또 해가지고 당시 김성훈 농림부 장관 뭐 김두관 이제 남해군수 뭐 이제 이런 많은 분들을 이제 이렇게 이쪽으로 연결을 시켜드리고 이러면서 이제 지역 운동을 하시거나 언론 운동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반드시 가야 하는 어떤 성지 정말 처음에 2001년도에 그 기사를 썼을 때는 성지라는 말을 내가 써야 될까 말할까 했는데 어느 순간 정말 이제 언론개혁과 안티조선의 이제 성지 미디어의 어떤 성지가 됐고 이게 이제 이 라디오까지 이렇게 이어질 줄은 그땐 예전에 미처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물론 문제의식으로 접근을 했지만 결국은 조선일보가 맺어준 인연이네요. 그러네요. 그렇죠. 보니까 예. 사실 언론인들처럼 조선일보 문제를 그렇게 체감하는 분들도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지금이야 이게 일반화돼서 지금 유튜브나 이런 데 들어가면은 그 언론의 문제라든지 특히 조금 전에 얘기했던 조선일보의 그런 그 폐해에 대해서 뭐 이건 거의 일반화됐어요. 그러니까 이 운동이 뭐 지리멸렬해졌느니 뭐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그렇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 말이 대중화됐다는 것은 이 운동이 그만큼 확산됐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잖아요. 예. 지금 들어가 보면은 이제 기록으로 조선일보의 그 악행이라든지 이런 것은 너무 이제 많이 알려졌어요.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조선일보 미워하지 말고 측은지심을 갖고 오히려 이런 인연을 맺게 해준 아주 은인과 같은 존재라고 이렇게 좀 생각하면서 이 언론개혁 문제를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평소 생각입니다. 자 저기 너무 그쪽으로 지금 가면 안 될 것 같고요. 저기 우리 김경희 작가님 네. 그 은빛자 서전하면서 아까 그분들이 철학자다 네. 이제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랬는데 그 외에도 네. 그분들이 곧 옥천이거든요. 한 분 한 분이 옥천의 도서관이거든요. 맞아. 예, 그 소위 집필하는 과정에서 잊지 못할 그런 에피소드들이 너무너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사실 오늘 방송으로 이건 끝낼 수 없을 것 같아요. 다시 모셔서 네. 한 5회, 6회까지 쭉 이거 이어가야 될 내용들일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그럼에도 오늘 저기 짧은 시간이지만 그 잊지 못할 그런 에피소드 있으면 한두 꼭지 더 말씀해 주시죠. 네네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길거리 캐스팅을 좀 많이 했어요, 정말. 아니 왜냐면 이제 섭외가 사실 또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 게 섭외가 절반이에요 원래. 본인이 얘기를 노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우리나라 정서상 쉽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마을을 들어갔어요. 주차장이 있는데 옆에 정자가 있더라고요. 뭐 어르신들이 나와 계시잖아요. 근데 그 정자에 매일 출근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 어르신이 이제 92세시거든요. 근데 그 마을에서 그 어르신하고 93세 된 어르신이 있어요. 두 분이 제일 큰 형님들이세요. 근데 이제 딴 데 갈 데가 없으시니까 두 분이 나와서 이제 거기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지나가다가
아, 어르신 어떻게 너무 햇살이 좋죠. 이제 이렇게 좀 무장해제를 시키는 말을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햇살이 좋죠. 그랬더니 아우 너무 따뜻하고 좋다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고 근데 뭐 하러 왔어?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동네 너무 예뻐가지고 그냥 들렸어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도 돼요? 그랬더니 정자에 계시니까 그래서 아유 올라오라고. 그래서 그 어르신이 시계를 차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전국 노래자랑 이렇게 써 있는 써 거. 있는? 네, 그래가지고 어머 어르신이 상 받으신 건가 봐요. 그랬더니 아 나 KBS 노래자랑 가서 대머리 총각 불러갖고 상 받았다고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어르신들은 질문을 위한 질문을 하면은 입을 딱 닫으세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뭔가 주변을 끌어모아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대화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인터뷰를 하면 안 되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위한 질문을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내가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이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어르신들이 대답을 바로 할 수 있는 걸 물어보면은 이제 얘기하기가 쉽잖아요. 시계 보고 전국 노래 들어가니까 어르신이 얼마나 할 얘기 많으시겠어요. 막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제 92세니까 거의 한 8년이 안 되는 100년을 사신 거잖아요. 바로 옥천의 역사죠. 한 번도 그 동네를 떠난 적이 없었어요. 군대 생활 빼놓고는. 그러니까 이제 지게 도덕봉에 올라가서 지게 지고 나무 장사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오래전에 산업에 이제 처음 시작을 그분이 경험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시장에 나갔어요. 어느 날 갔더니 나무를 팔던 많이 갖다 놨는데 사람들이 안 오더래요. 아,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이제 탄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 이제 나무 안 팔려 이제. 그래서 어르신이 나무를 접으셨어요. 근데 뭘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사실은 농토가 많았으면 그 어르신이 이렇게 나무 장사도 안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구책으로 하시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옆에 있던 옆집 친구가 창호 그럼 우리 저기 미장일 한번 해볼까? 이제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창 이제 막 지붕 같은 거 개량할 때잖아. 그러니까 지붕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지붕을 하다 보니까 지붕만 할 수 없잖아요. 뭐 벽도 뭘 해야 되고 도배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때 이제 각자 알아서 이제 그 각계 전투로 선수들이 이제 모인 거예요. 근데 어르신이 이렇게 보니까 아 저 정도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해가지고 어르신이 나중에는 어르신 혼자서 이제 종합건설을 하게 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지게부터 해서 쭉 시작해가지고 나중에는 이렇게 집 짓는 일까지 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변화되는 산업에 대한 얘기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그런 말씀 해주셔서 그러니까 아 진짜 어르신 역사가 옥전의 역사 생각이 들었는데 중요한 건 이제 그 두 분이 제일 나이가 많으시잖아요. 한 어르신 귀가 어두우세요. 대화를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이 정말 너무너무 감동적이었는데 한마디도 안 했어요. 두 분은. 10시에 출근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지나가는 차만 보고 사람들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4시에 퇴근을 하세요. 근데 그리고 다음날 똑같은 시간에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한테 제가 그럼 나와서 뭐 하세요? 그랬더니 왜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를. 근데 대화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굳이 말하지 않아도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90년을 같이 사셨잖아요. 그래서 이 어르신 편이 나가고 나서 사실은 KBS 인간극장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왜냐면은 이제 그 사실 또 인간극장이 약간 휴먼을 다루는 거다 보니까 이제 그 취재 기자가 여러 막 그 기사들 많이 보나 봐요. 근데 이 어르신 얘기가 좀 뭉클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통화도 하고 이렇게 이제 약간 섭외가 되는 과정도 밟고 있었었어요. 그만큼 하여튼 굉장히 뭉클하고 그 출퇴근하는 건가 그 어르신이 그 시계를 차고 계시긴 하지만은 어르신이 그 같이 이제 귀가 어두운 그 친구분하고서 그 자리에 만나는 건 몸으로 익힌 그 수십 년 동안 몸으로 익힌 그 시계인 거예요. 그게 이 시계가 아니라 계속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자리에 계시다가 또 퇴근하시고 또 나오시고 그러면서 근데 그 어르신이 가슴이 좀 뭉클했던 게 누가 먼저 죽을지 모르는데 하루 차이로 갔으면 좋겠다고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은 진짜 무건수행을 통한 도반이네요. 수행 도반. 말 한마디도 안 하고요. 8시간 계시는 거예요. 하나도 안 지루하시대요. 근데 그게 하루가 8시간이고 그 세월이 몇 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요. 어르신 그래서 자기가 일을 손을 놓은 게 70에 손을 놓으셨대요. 20년 동안을 매일 그렇게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지루하지 않으셨대요. 좋으면 일 나는 거예요. 절에서 무건수행하시는 스님들 거기 가서 배워야 되겠는데.
정말 그죠? 맞아요. 그렇잖아요. 네. 무건수행을 20년을 아니, 하신 거야. 그러니까 한 번은 잘 못 들으시니까 말도 못 하시고 정말 아주 독특한 분들이셨어요. 길거리 캐스팅 이제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또 마을에 간 캐스팅. 네. 그래서 이제 김경희 작가님은 이제 스스로 이제 섭외를 하셨다면 저는 이제 오한흥 사장님과의 이제 오랜 인연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시작할 때였고 그래가지고 섭외를 좀 많이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오라 그래서 갔는데 갑자기 이제 인터뷰를 못 하겠다는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냥 서울로 돌아갈까요 했더니 한 마을 회관에 가서 이 마을에서 가장 고생 많이 하신 분이 누구냐고 그랬더니 이구동성으로 사람들이 저 집이야 해가지고 그게 이제 김인홍, 김우연 부부 이 책에도 실렸는데 그분들은 정말 진짜 아무런 준비도 안 하고 있다가 마을 주민들이 지목을 하니까 할 얘기 많지. 고생 제일 많이 한 사람. 그래서 이제 집에 제일 높은 집이었거든요 마을에서.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인터뷰를 시작을 했는데 정말 아무런 준비도 없었는데 가장 감동적인 그렇죠. 이야기가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어르신들은 한 분 한 분이 다 인간극장, 인간극장의 주인공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옥천신문은요. 그 방송 3사는 물론이고 그 작가분들이 각 그 언론사 작가들이 방송사 작가들이 아주 눈여겨보는 소위 먹잇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보물창고. 작품만 좋으면은 네. 바로바로 그 전국에 알려지는 이런 루트가 만들어진 신문입니다. 아니 그래서 방송국에서 전화 세 번 정도 받았어요. 네. 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앞으로는 그럼 전화를 받을 필요도 없이 우리 옥천 이 라디오 방송국에서 이걸 다 소화해야 돼요. 여기도 유튜브도 있고 다 있어요. 옥천의 종편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거기도 물론 해야 되지만 그런 그 감동적인 사례를 옥천에 머무르게 하는 그런 사연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전국에 알려도 전혀 문제 없는 손색 없는 그런 내용들이 많죠. 자, 우리 저기 힘가쁘게 달려왔는데요. 여기서 잠깐 우리 쉬었다 갈까요? 우리 저기 음악 준비됐죠? 네, 음악 한 곡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네. 한 손만으로 세어볼 수 있는 아름다운 말 정말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주 색다른 신청곡인데 우리 정지환 소장님은 항상 색다른 분이에요. 호기심 천국이고 예. 왜 이 신청곡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그 이게 배경 좀 설명해 주죠. 예, 5글자 예쁜 말이라는 창작 동요인데요. 제가 이제 이 안티조선 기자, 뭐 싸움꾼 기자 말지 있을 때 이렇게 이제 하다가 2010년부터 이 감사 운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감사 스토리텔러, 감사 나눔 운동.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한 1200회 이상 전국을 다니면서 감사 강연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말과 어떤 마음의 어떤 소중함 이런 걸 이제 전파하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이 노래를 이제 선택했는데 이거는 이제 또 옥천 사랑합니다. 5글자 예쁜 말 사랑합니다. 옥천 고맙습니다. 옥천 신문 감사합니다. 옥천 사람들 안녕하세요. 옥천에 새로 오신 새 식구들 아름다워요. 옥천의 풍경들 그리고 이제 제가 옥천 홍보대사 역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 열심히 못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열심히 노력할게요라는 이제 가사에 이런 5글자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뜻도 있고 이래가지고 이 노래를 선택해봤습니다. 네, 사실 우리 정지환 소장님은 옥천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칭 홍보대사이기도 하고 특별한 기회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칭 홍보대사도 해주셨고. 저도 할래요. 예. 이게 바로 이제 이겁니다. 노림수가 우리 김경희 작가님도 이미 그 반열에 들어갔어요. 예, 옥천에 이제 사신다고 이제 나중에 나이 더 드시면은 옥천에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은 네. 옥천으로 자리를 아주 옮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요. 우리 저기 정지환 소장님은 혹시 그런 계획 없으세요? 이제 경쟁을 좀 시켜야 되겠네요. 이제 오게 되면 이제 귀농 귀촌을 하게 되면 아마 1순위가 옥천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예. 사실 중요한 것은 환경도 환경이지만 그 네트워크, 소위 인맥이 중요한 거잖아요. 한 30년 가까이 지금 걸려서 만들어 놓은 이게 그 기초거든요. 네. 이걸 이 나이에 이제 다시 어디 가서 하겠습니까? 하여튼 옥천으로 꼭 오시고요. 조금 전에 그 5글자 예쁜 말 중에 이제 그 배경 설명하신 그 말씀은 내가 좀 빌려 써야 될 말이네요. 예, 우리 그 옥천 주민들이 빌려 쓸 말이기도 하고 아주 너무 좋네요. 예. 근데 이게 그 섭외를 하다 보면은 저도 초창기에 조금 해줘봤는데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우리는 초창기에 그 80 이상 된 분들로 한 이유가 이제 이분들은 물리적으로 좀 이 세상하고 인연이 물론 뭐 이제 100세 시대라고는 하지만 물리적으로 얼마 남지 않은 분들 위주로 뒤에서부터 끌어나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급한 마음으로 출발을 한 거예요. 이 기획을 오래전부터 했었어야 될 건데 사실은 좀 늦은 감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위안을 받는 것은 전국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데가 별로 없었어요. 예. 근데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을 섭외를 하다 보니까 약속 다 잡아놨는데 전화를 당일날 전화드리면 이제 깜빡 잊어먹는 거예요. 이분들이. 아이고 미안해서 어떡하지? 나 지금 음성 가는 중이요. 이러시는 분들도 나오고 중간중간에.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길거리 캐스팅이나 경로당 캐스팅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생기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런 그 아마추어적인 것들이 나는 쌓이고 쌓이는 공간이 나는 지역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예. 사실 프로의 세계에서는 한 번의 그 실책이 이 돈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마추어적인 영역에서는 실수가 곧 웃음이에요. 그렇죠. 실수가. 그래서 나는 우리 방송도 너무 매끌매끌하게 미끈미끈하게 이 진짜 좀 프로적인 요소보다는 옥천 그 라디오 방송국은 조금 더 아마추어적인 즉 실수를 편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어르신들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유 내가 뭐 할 얘기가 있어야지 이제 그렇죠. 처음에는 다 그러시다가 안 끝나. 그러다가 이제
물꼬가 터지면 안 끝나. 예, 이제 맞아요. 몇 밤을 새워도 할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게 진짜 아닐까? 사람의 이야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 사실은 이런 그 어른들의 그런 배려 같은 것도 나는 일단 물꼬가 터져서 일주일 정도까지 이게 진행이 되더라도 이걸 우리가 다 들어줄 수 있는 배려. 예? 사실 그분들은 어렵게 평생 동안 눌러왔던 것을 그런 좋은 기회를 통해서 터트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또한 다시 또 이것을 눌러야 되는 이런 상황은 혹시 없었는가 하는 이런 반성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아, 나 할 얘기 없어로 출발은 해요. 대부분이 그래. 근데 어느 순간에 터지면은 이제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저 방송 진행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직 제가 말이 안 터졌어요. 이게 말이 터지면은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방송 진행하면서 제가 이렇게 진행한 것을 이제 녹화로 하긴 하지만 이 들어보면은 너무 거칠고, 예. 근데 실수를 덜 해요. 실수를 더 해야지 웃는데 실수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예? 하여튼 어쨌든 그 우리 저 정지환 소장님은 옥천에 아는 사람들 지금 이름 기억나는 분들 한번 실명으로 한 몇 분이나 떠오르나 한번 좀 얘기해 보시죠. 아, 이름은 몰라도 돼요. 누구 이렇게 해도. 제가 이제 뭐 인터뷰했던 분 중에는 이제 유복열 전 군수님 돌아가셨죠. 예. 또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뭐 이제 군수 이제 막 그 임기를 마치셨던 김재종 네. 예, 전 군수님도 그분이 운영하던 이제 명가인가요? 거기서 행사 많이 했죠. 예, 행사 그 언론개혁 관련 행사 거기서 다 했거든요. 전국에서 많은 사람이 몰려왔어요. 여러분 이름만 들어보시면 아시는 뭐 유시민이니 진중권이니 뭐 심지어는 뭐 저 변희재도 그때는 막내 그 안티조선 언론개혁 하던 서울대생으로다가 그 말석에 앉아 있던 젊은 친구였기도 하고 열심히 했어요. 예, 변희재 열심히 씨도 그 했죠. 당시에. 예, 뭐 김용옥 교수님에서부터 뭐 박노해 시인 이런 분들을 이제 막 옥천에 이제 제가 안내해서 이제 이렇게 뭐 이제 김용옥 교수님은 우리 오한흥 사장님 직접 가서 직접 섭외를 하시긴 했지만 이제 그런 분들과 왔을 때 이제 언제나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셨던 많은 분들이 그러고 보니까 이 제 고향이 경기도 여주인데 여주에 지금 아는 분보다 오히려 옥천에서 알고 있는 분들이 더 많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럼요. 벌써 옥천에서 그 인연을 맺은 기간이 한 20년이 벌써 넘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죠? 23년 됐네요. 됐네요. 예. 옥천에 아는 사람들 많을 것 같아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정지환 기자 하면은 옥천 사람인 줄 아는 사람들 의외로 많아요. 예. 자, 대충 그 지금 시간이 이제 음악도 한 곡 듣고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다 돼가고 있는데요. 우리 저기 옥천에 있는 미래 그 이웃들한테 우리 김경희 작가님 좀 그 인사 한번 마무리 인사 겸해서 좀 한 말씀 부탁합니다. 미래의 이웃이요? 너무 좋은데요. 미래의 이웃. 처음에는 놀러 오는 곳이었고 그리고 이제 일하러 온 곳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살고 싶은 곳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농담조로 나 환갑잔치는 옥천 집 마당에 살 거야라고 제가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정말 변수가 없으면은 정말 오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옥천이 굉장히 매력 있는 그런 동네잖아요. 그래서 또 제가 나중에 여기 왔을 때 또 제가 또 이곳이 좀 더 매력 있는 곳으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제가 조금 작게라도 할 수 있다면은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사실 들기는 해요. 그래서 미리 김경이라는 이웃이 나중에 올 거라는 거를 조금 생각해 주시면은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그 전에는 좀 저도 옥천에 좀 홍보대사가 돼서 주변 사람들한테 굉장히 멋있는 곳이라는 얘기 좀 많이 들려드리고 싶고 저도 옥천 사랑합니다. 아니 나중에 오시면은 할 일 많아요. 일단 방송 진행 하나 해야죠. 네. 뭐 등등. 아니 그러고 출판사에 또 그때쯤이면 이제 전국에 소문이 나서
뭐 일도 또 많이 해야 될 지금도 거. 소문 나는데 옥천에다 여기 둥지를 틀어야 되겠어요. 네네. 왜냐면은 대한민국의 중심이 옥천이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지도 딱 열십자로 그러니까. 접으면은 딱 네. 찍히는 데가 옥천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다니기 좋고. 아 그래야 되겠네요, 진짜. 예. 그리고 그때쯤 되면은 아마 옥천 주민들이 지금 의외로 그 개방적이에요. 많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김경희 작가 이제 우리 방송국에서 그런 일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지자체도 물론 하지만 이제 스카웃 경쟁을 붙이는 거예요. 우리 마을로 모시겠다. 라는 이제 마을이 복수로 되면은 이제 뭐 제비뽑기를 한다든지 네, 네, 네. 아니면은 저기 당사자가 네.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날. 이게 이런 그림이 그려져야지 옥천의 인구 문제도 해결되고 사실 이 문제는 이거 옥천군에서 우리한테 그 저기 귀농귀촌 그 인구 증가 이 부분 우리한테 위탁을 시켜야 될 일 같으네요.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크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저기 우리 예. 예, 정지환 소장님도 예. 예, 끝으로 한 말씀 좀 부탁합니다. 그 이제 옥천은 한 도시가 한 지역 공동체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인구의 규모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서 사는 사람들의 어떤 생각 그리고 또 어떤 그 행동 이게 중요하다는 걸 잘 보여준 사례가 아닐까.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말이 살아 있어야지 이제 공동체도 살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한 23년에 이제 인연을 맺게 됐는데 옥천과의 인연은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를 하나 낭송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마음을 담아서 괜찮겠습니까? 아 좋습니다. 예. 터키의 시인 나짐 히크메트의 진정한 여행이라는 시인데요. 예. 한번 해볼까요? 가장 훌륭한 시는 아직 쓰여지지 않았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아직 불려지지 않았다. 최고의 날들은 아직 살지 않은 날들. 가장 넓은 바다는 아직 항해되지 않았고 가장 먼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불멸의 춤은 아직 추어지지 않았으며 가장 빛나는 별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별. 무엇을 해야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그때가 비로소 진정한 여행의 시작이다. 옥천과의 인연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이거 배경음악 원래 깔아주고 신앙송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좋네요. 예. 예. 하여튼 우리 옥천에 큰 선물인 것 같고요. 두 분 다. 우리 방송국. 별짓을 제가 다 하네요 오늘. 원래 그래요. 너무 좀 오버한 거. 하여튼 저기 우리 옥천 자주 오시고요. 자주 또 더 좋은 인연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자 이제 그 우리 오늘 초대 손님이신 김경희 작가님의 그 돌아가신 어머님을 생각하면서 신청곡을 하나 요청하셨습니다. 매기의 추억이죠? 네, 부탁합니다. 옛날에 금잔디 동산에 매기같이 앉아서 날던 것 물레방아 소리 들린다 매기 안에 희미한 옛 생각 동산 소풀은 없어지고 장미화만 피어만 하였다 물레방아 소리 그쳤다 매기 내 사랑하는 매기야
네, 여러분 지금까지 7번째 럭키 세븐 말랑말랑 옥천을 들으셨습니다. 이 말랑말랑 옥천은 모든 주제, 우리 옥천과 관련된 주제라면은 시청자들의 제보로, 시청자들의 신청으로 함께 만들 수 있는 방송을 추구합니다. 언제든지 좋은 일이나 기쁜 일 있으면은 저희 방송국으로 연락 주시고요. 다음 주에는 더 알찬 내용을 준비해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알 수 없는 것